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2000년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6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997년 IMF 관리체제 시기 전후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겪은 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IMF 사태 직전 부도 위기를 맞은 기아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었고, 대우 자동차는 정부의 일관된 해외 매각 방침에 따른 국제 경쟁 입찰로 GM에 부분 인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IMF 이전 한국에 있던 완성차 제조사 9개사는 현대 자동차와 한국 GM, 르노,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쌍용 자동차 4개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 자동차 산업은 과잉 생산 능력과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간 인수와 합병을 통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인수 합병 대신 각각 연간 100만 대의 생산 능력 확보와 2000년까지 200만 대 생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 능력을 늘리는 전략과 함께 신차 개발, 품질 향상, 독자적 엔진과 차체 기술 개발로 내수와 수출에서 차근차근 성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전문기업에서 계열사를 확대하여 상호 지급 보증으로 생산 능력을 키워나갔으나 신차 판매 부진과 계열사의 경영 적자 누적으로 자본 잠식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우 자동차는 라너스, 누비라, 레간자 3개 차종 신차 출시에 따른 내수 시장 점유율 확장에는 성공했으나 해외 생산 공장의 부진과 단기 차입 경영 악화로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와 대우 자동차는 1960년대부터 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모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유 기술 확보에 늦어진 점, 그리고 빈약한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차입 경영을 통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 점 등 공통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준비 없는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감독 소홀로 인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해외 단기 자금 차입이 불러온 외환위기는 누적된 기업 부실과 함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74년 정부의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 방침에 따라 고유형 소형 승용차를 개발한 창업자의 도전 전신과 기술 자립 추구, 빠른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 내수와 수출의 시의적절한 성공으로 1990년대 세계 자동차 공업 부문의 재편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 자동차는 부산 매립지에 무리하게 공장을 짓기보다 구조조정이 예상되었던 국내 자동차 기업을 적절한 시점에 인수하여 경영한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현대자동차가 당면한 문제는 품질 문제였습니다. 1989년 전후하여 품질로 인해 북미 시장에서 수출량이 급감했고 1990년대 들어서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품질로 인한 미국 시장 철수는 단순히 시장 하나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사활과 연계된 관건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9년 기아 자동차를 인수를 마무리하고 2000년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현대자동차를 이끌어왔던 정세영 회장이 물러나고 창업자 정주영의 아들인 정몽구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수출 감소의 주 원인이었던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해 품질 경영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1974년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차량 판매를 담당하며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 현대전공에서 SUV 차량 갤로포를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종합부품기업 현대모비스로 성장한 현대전공, 현대제철의 전신
인천제철, 전차와 철도 차량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을 하나로 묶어 현대자동차 그룹을 만들고 철강부터 부품, 제조, 판매, 물류까지 자동차 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정몽구 회장은 품질에 살고 품질에 죽는다는 의미의 품생품사를 기치로 내걸고 매월 품질회의를 수집해 품질, 연구개발, 구매, 생산 부문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판매 차량의 피드백과 함께 생산 또는 개발 중인 차량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하며 품질 개선에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손실을 보더라도 과감하게 생산 라인을 멈추고 신사 출시를 늦춰가며 우수한 품질 수준 확보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품질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근본적인 경쟁력인 동시에 고객의 안전과 감성적 만족에 직결되는 요소이며 우리의 자존심이자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매년 현대자동차그룹 신년사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을 강조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품질혁신 결의대회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차를 만들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부품업체와 함께 북미 품질조사단을 꾸려 미국 현지의 품질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내부 조직인 품질총괄본부를 운영하여 생산, 영업, AS 부문별로 나뉘었던 품질 관련 부서의 기능을 한데 묶고 품질 결함 발견과 개선이 전사적으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품질 조직인 품질총괄본부는 2002년 200명의 조직원으로 시작하여 2006년 850명으로 늘렸습니다. 품질 목표와 전략, 국내의 품질 동향을 분석하는 품질 경영실, 신차 생산 이전 모든 공정의 품질 문제를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무결점 신차 품질 지수를 목표로 활동하는 선행 품질실을 두었습니다. 또한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을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품질 보증실, 해외 품질을 총괄하는 해외 정비 품질실, 차량 전기 장비 부품인 전장 부품 품질을 관장하는 컴퓨터 센터 간의 유기적인 활동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품질 혁신 운동을 거치면서 그룹 내부의 생산직부터 임원까지 품질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품질 확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설계 품질과 조립 품질에서 부품 조달, 판매, 유통과 AS 부문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부품업체 선정 시 연고주의를 배제하여 품질 확보가 우선되도록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통한 부품의 모듈화도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조달받기 위해 1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5스타제를 도입 운영했습니다. 부품의 품질과 생산성,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한 업체만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현대자동차 본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2차 부품업체도 서플라이어 퀄리티 마크 제도를 통해 부품의 품질 수준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식개혁적인 품질 혁신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2003년 수도권 지역인 경기 남양만 부근에 남양종합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설계 단계의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고 부품업체와 연관된 부품 품질과 함께 신차 개발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품질 경영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신차 개발과 생산이었고 세계 시장에서 고객 평가 최상위의 순위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세계적 자동차 품질 평가 전문기관으로 평판을 얻은 JD 파워사가 찾아낸 신차 결점인 초기 품질, 신차 소유자가 경험한 결점수를 지수로 나타낸 내구성 품질, 신차 소유 3년 후 소유자가 말하는 승차감과 만족도를 뜻하는 상품성 품질 3개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986년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엑셀의 초기 신차 품질은 자동차 100대당 결점수가 314개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미국 시장 출시 차량 평균 247개보다 70개 가까이 결점수가 많은 정도였습니다. 1991년 현대자동차 신차 품질 지수는 230개 정도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품질 혁신 운동과 품질 제일주의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품질 경영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경영 이후 2000년에는 203개 결점으로 2004년에는 102개로 결점수를 줄여 도요타 자동차의 결함 104보다 낮은 결점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의 품질 수준보다 우수한 품질을 달성한 것을 앞다투어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1975년 폰이 출시 때만큼이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현대자동차는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내구성 품질에 있어서 2005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영국 자동차 전문지에서도 현대자동차에 최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신차 구매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상품성 품질에 있어서도 2006년 현대자동차 TG 그랜저가 대형차 부문에서 1위, 소형차 부문에서 투스카니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품질에 대해 기업의 운명을 걸고 달려든 현대자동차는 10년 10마일 무상보증 수리라는 마케팅으로 배수진을 치고 판매를 촉진했습니다. 경쟁사들이 2년 2만 4천 마일 보증 수리 제도를 운영하던 시점에 5배에 가까운 무상보증수리 기간 연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의 품질 우선주의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품질 혁신에 있어 현대자동차는 도요타 자동차를 추월함으로써 북미 시장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수준의 혁신적 품질 향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